윤석열 후보가 그저께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쓴 문구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문구가 5월 정신 이거 여름 안 하고 제가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쓴 문구 때문에 그런데 주혜진 의원님, 예. 윤 후보가 실수 큰 거 저지른 겁니까 이거? 예? 실수를 크게 저지른 겁니까 이거? 실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어제는 어느 언론은 보니까 TV 예. 자막에 네. 뭐 윤 후보가 이렇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예. 와서 참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로 생각한다라고 다행이란 걸 무슨 말 실수처럼 또 표현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참 이건 정말 이건 진짜 눈도 못 봐줄 지경인데 반드시란 게 맞죠. 반드시 세울 거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고 예. 반듯하게 세운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저는 본인의 취지나 상황으로 보면은 반드시가 아니라 반듯하게 네. 더 맞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5월 정신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 반드시 세운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그런 게 이미 예. 5월 정신이 세워져 있는 거죠. 예. 문제는 그 5월 정신을 폄하하거나 네.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반듯하게 세우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의 과제고 정치인들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 후보도 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왜곡하거나 예.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거는 5.18 정신을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5.18 정신을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난 노력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라기보다도 반드시 그게 오히려 더 시대 상황에 맞는 네. 표현인 거죠. 제대로 쓴 예. 표현이다 이렇게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전재수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이 글이라든지 문장을 가지고 예. 이 논란이 벌어지고 또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 글이라든지 문장이라는 것은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어떤 의미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고 근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지평선을 열겠다. 예. 지평을 연다는 지평선을 열겠다라든지 또 예. 이게 또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과 글과 문장이 그것을 읽고 듣고 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말과 글과 문장이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명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명자는 네. 술 취할 명자인데 네. 이 술 먹고 이제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술 먹고 헛소리하는 말을 명언이라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문맥이 혼란해가지고 네. 뜻을 알기 어려운 글 이걸 악문이라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네. 이걸 비문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말은 명언이고 글은 악문이고 문장은 비문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과 문장이라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의 글과 문장의 의도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듣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어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그것이 정치인이라면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예. 이런 논란과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말과 글과 문장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혼란과 설명해야 될 이 논란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상당히 좀 이게 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해석이 필요한 건 사실 예. 최악의 문재인 대통령이 5.18 세월호 네. 아이들 그 대상으로 해서 애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한 게 그게 사실은 최악이죠. 두고도 역사에 남을 명언이 돼버렸는데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좀 전에 명언 술 취한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도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음주운전보다도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해서 네. 아직도 술에서 못 깨어났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 당한 거 관련해서 뭐 가짜 뉴스가 나와서 어쩌고 해가지고 또 뭐 고소 고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 측에서
CCTV 캡처본하고 구급차 안에서 손잡는 것을 또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게 사고의 전 과정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예.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결국은 기초단체장에서 시작을 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예. 이 정책적 우위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고 정말 정책을 놓고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예. 이게 그날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이재명 후보 부인과 예. 관련된 이게 사고 부상인데 이걸 가지고 하루 사이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한 800건이 들어왔어요. 그 가짜뉴스 그게 캡처된 게. 예.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게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거의 모든 SNS 커뮤니티 뭐 문자 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막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한 가짜뉴스는 네. 그냥 이게 좀 대충 돌다가 그냥 끝납니다. 저희들한테 문자 메시지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근데 예. 이게 단시간에 거의 모든 SNS와 문자 카톡으로 다 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시발단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자판을 가지고 말하자면 인터넷 영역에서 압력을 했던 그 이제 세력들인데 예. 이러한 조직적으로 이 악의적이고 가짜뉴스, 왜곡뉴스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경쟁을 하는 예. 그것이 진흙탕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다친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가짜뉴스 만들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예.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만약에 이걸 묵과하고 넘어가면 이번 대선이 한 100일 이상 남았는데 예. 완전히 진흙탕 싸움은 가짜뉴스 왜곡뉴스와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라도 예.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강력하게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수 없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는 그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해서요. 권영세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야 한다. 털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했을까요? 털고 가야죠. 예. 뭘 털어야 되는지. 탈탈 털는 그런 털고 펴는 거 말고 예. 이잡듯이 뒤지는 털는 거 말고. 네. 네. 근데 그 전에 저는 이 김혜경 우리 이재명 후보 예. 부인의 일에 대해서 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로 나오는 네. 걸 보고서 오히려 저는 뭐야 이거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무슨 굉장히 이렇게 일부 네티즌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이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볼 때 이거 이런 것까지 PR하냐 과장 홍보하냐 이런 언짢은 불쾌함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심하다. 의혹 제기가 조금 심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막 고소 고발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명이라고 막 이렇게 해명이라고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처음에 보도를 보고 느꼈던 거하고 이 해명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거꾸로 좀 괜찮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혹시 그 내용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 내용. 기사를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사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 이제 가짜 왜곡뉴스 악의적인 그거 직접 보십시오. 직접 보시면 일부는 봤습니다. 다 보지 못했지만 조혜진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 그렇잖아요. 너무 악의적이고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좀 지나치다. 의혹 제기가 좀 지나치다라고 느꼈는데. 고소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오히려 그런 느낌 들었다는 그 말씀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 부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 감사도 진행 중이고 뭐 일부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하니까 감사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는 뭐 다르게 다른 이상한 논리로 회피할 필요 없이 사과할 것이면 사과하고 죄송하다면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면 죄송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면 책임져야 되고 그런 거죠. 그걸 이제 권영세 의원이 상식에 입각해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얘기 중계석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생을 사신 분 같고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국민들은 영부인이 되실 분들에 대해서 봐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미스테리를 풀어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중계석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